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 전국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달 전국 실업률은 한 달 전 11.1%에서 이번에는 10.2%로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과반이 그렇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해리스 폴 조사 결과 전체 54%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해고되진 않을까 공포를 갖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절반 가까이는 향후 수개월 안에 개인 재정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까 우려했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해리스 폴의 존 걸즈만 CEO는 지금 팬데믹 기간 경제를 볼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나이든 부유한 미국인입니다. 이들은 주로 백인으로 부유해진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소득이 적은 젊은 층, 이에 더해 소수인종인데요. 이들은 현재 재정적 고통을 느낀다고 이 CEO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다시는 일을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꽤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USA 투데이는 올해 58살 데니즈 틴달의 스토리를 소개했는데요. 틴달은 거의 30년 가까이 스쿨버스 운전사로 일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틴달의 상황은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의 쉘비 카운티에 프라이빗 컨트랙터로서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팬데믹 이후에 그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분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네. 4월에 문을 닫아 일을 못하게 됐는데 실업수당을 그때 신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다임조차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임이라면 10센트도 못 받았다. 네, 한 푼도 못 한 받았다는 푼도 못 거죠.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살아나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형제 자매들이 조금씩 돈을 보태줘서 렌트비 $1,000 정도 겨우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거리로 내몰려 노숙자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을 학기에도 이번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앞으로 상황은 깜깜하기만 합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요. 아예 못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틴달이 58살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틴달은 새로운 커리어를 찾아 나서기엔 너무 나이가 든 것 같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포기 직전이라고 USA 투데이에 인터뷰했는데요. 왜 나이 들면 들수록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에 겁이 나는데 팬데믹 불확실성까지 있어서 더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하나 문제는 은퇴 자금을 충분히 모아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틴달 같은 경우 은퇴 자금이 아니라 현재 은행 계좌가 생애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그렇고 최근 잇따라 오르면서 최고치 경신하거나 최고치에 근접했는데요. 예. USA 투데이는 주식시장이 그래도 미국인 수백만 명은 현재 해고바람과 재정 하락 물결에 휘청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업수당을 아직도 한 푼도 못 받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사실 이 실업수당 신청한 가운데 지금껏 아예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주민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한인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로도 꾸준히 연락이 오는 편인데요. 한 한인은 3월 25일에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요. 이 고용개발국 EDD에서 컴퓨터 오류가 났다면서 베리피케이션 카피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4차례나 보냈는데 그 후엔 연락이 없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연락해서 물어보면 펜딩 상태다.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째 들어오는 돈 없이 버티는 한인들, 주민들이 아직도 꽤 되는데요. 이틀 전 김나연 기자가 리포트 통해 전해드렸듯
이런 어려움 겪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EDD에 그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에 요청했죠.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이에 개선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여서 사실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때거리, 먹을거리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그렇겠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USA 투데이가 또 개개인이 지출하는 소비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조사 내용도 실었죠. 네, 확실히 코로나19 사태 후에 위생에 신경 쓰는 분들 많아졌는데요. 그 분위기가 소비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는 은퇴보험 계획 관련 회사 보야 파이낸셜에서 최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청소와 위생에 돈을 쓰는 걸 최우선순위에 넣은 응답이 전체 50%에 달했습니다. 오, 네. 근데 이 401k 같은 은퇴 연금에 저축하는 걸 우선순위에 둔 비율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보다 이 위생에 우선순위를 둔 미국인들이 딱 2배에 달한 것입니다. 요즘으로서는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네. 자, 다음은 부업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업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나 배달 서비스 같은 거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른 분야의 부업이다. 이거는 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냥 온라인에 접속해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는 경우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하면 좋을 부업이라고 LA타임스가 이번 주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하는 부업입니다. 네. 하나는 온라인 서베이입니다. 이런 온라인 여론조사를 벌이는 회사가 알려진 데가 한 10여 곳 있는데요. 네. 뭐 스웨그벅스, 서베이, 정키 등이 있고요.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매우 적습니다. 한 조사를 참여하는데 펜이 몇 개, 몇 센트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사이드 허슬 리뷰어들은 1시간으로 따지면 한 3, 4달러 정도 번다고 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일부는 돈이 아니라 이제 기프트 카드를 대신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누구 뭐 기다릴 때나 아니면 TV 같은 거 보는데 집중하지 않고 봐도 되는 거 그런 거 볼 때 한두 개씩 하다 보면 돈이 쌓일 수 있다고 하네요. 흥미롭네요. 자, 그다음 온라인 부업을 할 수 있는 게 배심원단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진짜 배심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네. 법원에 갈 필요 없이 또 기다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LA타임스는 묘사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상에서 케이스를 읽거나 보고 나는 어떤 평결을 내릴 것인지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이런 의견을 받는 건데요. 네. 그들의 목표는 배심원단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평결을 내리려 하는지 피드백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케이스당 2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 사이트는 뭐 온라인 벌딕트, 주어리 테스트, 이 주어리, 사인업 디렉트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는 한 케이스당 돈을 지급하고 네. 어떤 사이트는 시간당 주기도 합니다. 이걸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18살 이상이어야 하고요. 변호사나 중범죄자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이거 뭐 흥미롭네요. 법정에 가서 배심원단 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또 우리 같이 한인들 영어를 잘 뭐 이렇게 좀 잘 못하는 분들은 사실 좀 힘든 그러한 부업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카피 네. 페이스트 해가지고요 구글에 네. 번역기에다가 해가지고 구글 번역기 이렇게 쓰다 보면 도대체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네. 이건 뭐 좀 그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 이 법원에 이제 배심원으로 선정이 돼서 오라 그러면은 이제 가는데 가서 이제 이름을 불러서 법정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저는 일어나서 얘기해요. 제가 미국에 산지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영어가 그렇게 플루언트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건 누구 손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아무리 뭐해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난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면은 항상 웨이브 해주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 한 번 있었어요. 예.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바른 결정을 못 내릴 수가 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가라고 해갖고 예스 그리고 나온 저는 적이 그게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 미국의 재판 과정이라든지 법원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단 하나라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 편견을 내리게 되면은 그건 정말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배심원을 가서 재판 끝까지 앉아서 이렇게 편견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를 지명을 하면 가서 꼭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영어를 좀 하긴 합니다만 저는 자신이 없다. 나는 정말 네. 나 때문에 누구가 피고나 원고나 누구가 피해를 본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네. 네. 그럼 뭐 판사는 뭐 당연하게 그렇다 그러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좀 우리 같은 한국 분들 뭐 여기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1세나 1.5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녀분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르바이트 삼아 할 수 있도록.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